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외부에서 집이나 회사에 있는 PC에서 급하게 메일을 보낸다거나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 시간은 크롬 원격 데스크탑 기능을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PC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의 장점은 PC와 스마트폰, PC와 PC 상관없이 가능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원하는 PC를 마치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자,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마트폰과 PC 모두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 즉 크롬 원격 데스크탑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종하는 기기와 조종받는 기기가 모두 아이디가 동일을 해야 됩니다. 즉 구글 계정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아무런 기종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 크롬 여신 다음에요. 자, 여기 보시면 앱이라고 있죠. 자, 이 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웹 스토어라고 있어요. 자, 이 웹 스토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크롬 원격 데스크탑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실 때 한글로 하시면 아마 안 찾아질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문으로 검색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바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한글로는 잘 안 나와요. 영어를 입력하도록 하세요. 자,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크롬에 추가하라고 나오죠. 자, 크롬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앱 권한을 설정해야 됩니다. 복수하고 붙여넣는 데이터 수정, 다운로드, 관리, 열기 여러 가지죠. 확장 프로그램 추가합니다. 자, 추가됐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여기 퍼즐 모양 버튼 있죠. 이 확장 프로그램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PC에 설치가 끝난 거예요. 이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설정해서 두 개만 연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제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크롬 원격 데스크톱이라고 있죠? 자,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설치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PC와 스마트폰에 모두 설치가 됐어요. 자, 저는 지금 스마트폰과 PC 간에 연결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PC와 PC 간에 연결을 하시겠다. 그러면 스마트폰 대신 PC에 똑같이 또 깔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에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롬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들어갑니다. 확장 프로그램 누르시고요. 여기서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 누르세요. 자, 그러면 원격 데스크탑이라고 나오죠. 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원격 액세스와 원격 지원이 있습니다. 이 원격 액세스는 여러분 PC에 구글 아이디하고 여러분 스마트폰에 구글 아이디가 똑같아요. 계정이 같을 경우에는 원격 액세스가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 PC의 구글 계정과 자, 여러분 PC를 조종하는 다른 PC나 혹은 스마트폰에 구글 계정이 다른 경우는 원격 지원을 쓰는 거죠. 이런 이 원격 지원은 어디에 많이 쓸까요? 여러분이 PC가 어디 고장 났다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고쳐주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이런 원격 지원을 쓰겠죠. 자, 하지만 내가 내 컴퓨터를 조정하겠다. 그럴 때는 원격 액세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원격 액세스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PC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PC는 여러분이 이 윈도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 값으로 잡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PC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 있는 연필을 눌러서 이름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 PC가 호스트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이 기기에 크롬 원격 데스크톱을 설치하겠습니까 나오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설치했는데 왜 또 물어보네요. 그죠? 이거는 여기에 우리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확장 프로그램은 크롬에 끼워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앱 자체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설치를 하는 게 편해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자주 이용을 하실 때도 빠르게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단축키도 사용할 수 있고 툴바가 차지하는 공간도 적습니다.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조종을 할 때는 이 앱이 없으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건 깔아주도록 하세요.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또 설치 누르죠. 자, 그러면 이 컴퓨터를 다른 기기에서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고 하죠. 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뭐 여기 다운로드 받은 데 가서 설치하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동의 및 설치 나옵니다. 자,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열도록 허용 예 합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컴퓨터 이름 입력하라고 하죠. 컴퓨터 이름은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합니다. 자, 이제 핀 번호를 넣으셔야 돼요. 스마트폰으로 이 PC를 조종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 이 PC에 접속하기 위한 일종의 접속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실 때 번호키 누르면 번호를 삑삑삑 누르고 들어가시죠. 이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핀 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입력합니다. 이 두 개가 같으면 시작 버튼이 나오게 돼요. 시작 누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핀 번호를 잊어버리시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핀 번호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는 번호로 입력을 하도록 하세요. 자, PC 연결은 이제 끝났으니까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볼까요? 자, 여기 원격 데스크톱 설치됐죠? 자, 원격 데스크톱 열어줍니다. 지금 연결 대상이 없다고 나오죠?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지금 PC와 스마트폰에 계정이 틀린 거예요. 자, 이 구글 계정 여러 개 쓰시는 분도 있고 스마트폰 계정, PC 계정 따로 쓰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계정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가끔 연결이 안 됩니다 하는데 거의 90% 이상 이 계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을 바꿔볼게요. 자, 내 컴퓨터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계정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PC를 보겠습니다. 자, PC는 지금 계정이 자, 이겁니다. 안 되죠. 같은 계정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같은 계정을 이용을 할게요. 자, 이거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도 계정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이름이 뜨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위에 떴네요. 지금 제가 아이디를 이제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이제 아래쪽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이 위에 것도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연결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거 있죠? 요거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핀번호 입력하라고 나오죠. 아까 핀번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입력을 해볼게요. 내 컴퓨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오죠. 자,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이걸 줄여보겠습니다. 자, 요거 표시 옆으로 옮기고요. 지금 이 PC의 바탕화면 상태가 스마트폰에 그대로 보이죠, 지금? 이게 지금 그대로 연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PC를 그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죠. 자, 우선 기본적인 사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 있는 이 마우스 커서 있죠. 자, 이거가 여기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커서를 스마트폰에서 움직일 때 요거를 그대로 잡고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고요. 자, 아무데나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자, 어때요? 커서가 그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은 이 폴더를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할 때 폴더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 커서를 가지고 가서 폴더를 터치해서 선택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끝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움직여요. 그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PC와 스마트폰의 가로, 세로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손가락 두 개로 좁혀주게 되면 완전히 스마트폰의 PC 화면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셔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내가 PC에서 쓰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PC에 있는 파일을 메일로 좀 보내야 돼요. 내가 지금 외부에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PC에 있는 파일을 메일로 보낼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선택을 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금 찍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움직였을 때 이 커서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커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커서도 그대로 따라서 오죠. 손으로 터치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보면 마우스는 터치해서 쭉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와야 되지만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터치하는 곳은 움직일 필요가 없이 계속 그 자리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편하니까 써보시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될 거예요. 자, 올라가서 터치해서 메일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지 쓰기 가신 다음에 터치해서 여기에 받는 사람이랑 메일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마우스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키보드는 어디 있어요? 없죠. 키보드는 안 떠요. 여기다가 이렇게 터치를 하더라도 키보드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PC 화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키보드를 어떻게 열을까요? 자, 요렇게 가셔서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설정 버튼 보이게 됩니다. 자, 설정 누르세요. 이 설정 누르시게 되면 접근성이라고 있습니다. 접근성 눌러요.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 하나로 터치한다거나 펜으로 이렇게 터치해서 움직이면 커서가 움직이는 거고요. 자, 이 스크롤을 움직이겠다 하시면 손가락 2개로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스크롤이 되겠죠? 자,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에 키보드 있어요. 그렇죠? 이 키보드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상 키보드 사용이라고 있죠. 이걸 켜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상 키보드가 아래쪽에 나오게 됩니다. 자, 사이즈는 이렇게 커서를 두시고 클릭 터치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키보드도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터치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키보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키보드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할 곳에 터치하신 다음에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죠. 한영 전환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제목도 그대로 또 여기다가 터치한 다음에 제목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제 다 썼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요건 닫으시고 여기서 보내기 해주시면 그대로 가게 되겠죠. 파일도 어때요? 그대로 첨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셔서 자, 내가 원하는 파일 터치해서 열기 하시게 되면 그대로 첨부가 되고 보내기 하면 그대로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메일도 간단하게 우리가 보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PC에 있는 사진이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뭐 전송하고 그럴 필요 없이 카톡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카톡 실행하시고요. 더블 터치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한테 보내면 됩니다. 나를 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창을 연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사진 끌어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얹어주시기만 하면 자, 전송이 바로 되겠죠. 간단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내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은 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사진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같은 것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여기다 얹어주시기만 하면 카톡을 이용해서 데이터 전송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뭐 워드 같은 것들을 좀 써야 된다. 그러면 뭐 한글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여신 다음에 오피스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 여세요. 여셔서 필요한 파일 그대로 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키보드 똑같이 꺼내신 다음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런 창들을 움직이실 때는 터치한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움직이시면 그대로 들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클릭 드래그가 결국은 터치하고 드래그가 되겠습니다. 터치하고 손을 띄시는 게 아니고 그대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뭐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도 다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마우스 이렇게 대고요. 자, 여기 터치해서 밑으로 내립니다. 스크롤을. 자, 내리신 다음에 여기 포토샵 누르시면 포토샵 그대로 실행이 되겠죠. 자, 이런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쓰면 너무 느려서 안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 스마트폰은 뭐죠? 단말기예요. 일종의 마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입니까? P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속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PC를 쓰듯이 쓰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픈하셔가지고 이런 그림 하나 여시고요. 자, 이렇게 여신 다음에 자, 이렇게 브러쉬 같은 거 이용을 하신다든지 뭐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쓸 수가 있겠죠. 약간 딜레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작동되는 자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레이어를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바로바로 적용되죠. 아주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PC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 전부 다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서울에 떨어져 있는 내 PC를 부산에서 앉은 자리에서 내 바로 앞에 컴퓨터가 있는 것 같이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제가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에 있는 컴퓨터는 빨라요. 그러면 내 집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활용도가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이용을 하시면 유용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내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해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